그럼 방송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 흐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내용을 살펴드리기 전에 오늘 미국 시장이 다소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그랬죠?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되면 비극이다. 주시장도 아마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주시장에 대해서 관조적으로 바라볼 때는 주시장 나쁘지 않잖아. 지난해 뭐 2000포인트, 1400포인트 뭐 수준에서 지금 뭐 2300, 400 이 수준인데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잖아. 이렇게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판단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식을 할 때 내 주식이 몇 프로 빠지고 뭐 또 계속해서 연속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바라보면 좀 비극으로, 좀 안타까운 현실에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시장을 한 발만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의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했고요. 우리 시장 아침 장 초반 출발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희망적인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 동향에서 많은 것을 캐치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떠한 주요 흐름에서의 이슈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체 종목 간의 흐름의 마감 지수입니다. 제가 새벽 5시에 해당 지수에 대한 체크를 했기 때문에 마감 종가 지수와는 다소 다른 지수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2.9%, 그리고 원유는 대략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역의 환율은 최근 하락에 대한 반등 심리에 의해서 12원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주가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미 국채 10년물은 0.4% 하락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시장도 1% 내외에서의 흐름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동향에서의 주요 전반의 이슈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3.2%,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왜 주식시장이 빠졌을까요? 이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0월에서부터 예상치, 잠정치, 그리고 이번에 확정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충분히 녹아드는 재료였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지수 그리고 데이터 상황에서의 영향도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2,000명 증가했다라는 시장의 영향도가 크지 않았던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미국 시장은 26일 휴일이죠. 휴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대체 휴일에 있어서 석가탄신일과 이 크리스마스를 대체 휴일에 포함시킨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은 대체 휴일이 적용되어서 26일 휴장이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오늘 시장에서 시장의 전체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에서 시장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이죠. 미국의 그 PCE가 발표됩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금리 인상 시그널로의 판단 지표로 생각하는 PCE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심리가 위축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 시장의 모습이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연속된 하락이 진행됐고 장 마감 1시간 앞두고 낙폭을 만회하는, 일부 만회하는 이런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나스닥 지수 또는 다우 지수, S&P 지수만을 결과치를 보고 우리 시장의 판단을 해야 되는지,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글로벌 시장 동향을 판단해서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시장 흐름에 대한 판단입니다. 저는 시장을 판단할 때 글로벌 시장 마감 지수가 발표됐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의 지수 상황을 판단해 보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웁니다. 첫 번째로 S&P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먼저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판단해 보고요. 러셀 2000 유럽 지수를 판단해 봅니다. 이유는 종목 간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S&P 500 지수는 우리가 아는 흔히 그 가치주, 굴뚝주, 산업주들이 포함된 종목들입니다. 400개 종목이 산업주 섹터의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50여 개 종목이 은행주이고요. 50여 개 종목이 운송, 화물 이쪽 그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과 연동해서 판단을 볼 때 S&P 지수가 강했고 S&P 지수가 최근 상승세에서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가치주, 실적주, 건설주, 석유화학주 이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중심으로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또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이 해당 지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소형주 섹터의 종목들을 모아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가 움직였을 때는 국내 시장에서의 소형주, 테마주, 이슈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에 대한 어떠한 지수가 좀 강했고 어떠한 지수가 좀 약했는지를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오늘 마감 상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S&P 500 지수는 대략 2% 미만, 1%대에서의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2% 수준에서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오늘은 반도체나 성장 섹터의 종목보다는 그래도 가치주 섹터의 종목들이 부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서의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글로벌 마감 지수 상황에서의 두 번째로의 체크해 볼 내용은 채권 시장입니다. 우리가 채권이나 환율에 대해서는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그거 누가 풀어주면 안 될까? 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주식 투자를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하시겠다라 한다면 금융시장 동향의 움직임을 바꾸어주는 변수들의 상황을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채권 시장은 돈의 흐름입니다. 돈이 은행에 있느냐,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느냐 이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는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의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 즉 금리죠. 금리 관련된 상품의 움직임이 어떠한 움직임에서의 모습으로 마감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감된 채권시장, 금리시장에서의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에서 물론 일부 상승, 금리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바라볼 때 돈의 이동이 아직은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단계에서의 상황은 아니다 라는 오늘 시장에서의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화시장입니다. 통화시장 이제 그 환율이라고 많이 판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와도 관계가 있고요. 주로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를 봅니다. 달러 지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상품의 그 가격 움직임이 아니고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지수 내에 여러 품목의 가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로화가 한 50%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이런 영파운드까지 포함돼서 이런 이종 통화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 지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판단해서 시장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강하냐, 미국 이외의 시장이 강하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달러 강세라고 하죠. 최근까지의 그 달러 강세가 유지됐다가 최근에 국내 원달러 기준에서 가격을 판단해 보더라도 1,444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400원 미만으로 아래로의 하락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유지될 때는 자본이 미국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달러 약세로 전환됐을 때는 자본이 글로벌 자금 자체가 미국에서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달러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판단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겠구나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흐름을 판단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감된 달러 인덱스의 상황 또한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는 전날 하락에 대한 상세분으로 12원 정도 상승을 했지만 달러 인덱스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큰 흐름에서의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점.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의 흐름에서의 상황이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상품 시장 동향이죠. 상품 시장의 주요 상품의 동향은 원유가 있고요. 구리가 있고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곡물 가격은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요하게 곡물 가격을 판단해 보지만 주로 안 움직입니다. 한 번의 방향을 가지고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성향이 있지만 한 번 안 움직일 때는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플랫하게 평평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은 최근 내에서 움직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원유 가격과 구리 가격을 판단해서 시장을 판단해 보는 지표입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했다. 이것은 시장의 나쁜 시그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산업생산시설이 가동이 풀로 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에 있어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급등한다든가 또는 단기 흐름에서의 급락한다든가 이러한 현상은 좋지 않지만 안정적인 구간 내에서의 범위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구리 가격이죠. 모든 산업시설 생산 상황 하에서 1번으로 들어가는 게 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는 경기가 산업생산시설이 산업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의 상품의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감된 유가는 70불에서 100불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으로 최근 70불 저점 찍고 77불, 78불 요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구리 가격, 최근 중국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 자체가 최근 내에서의 코로나다 기타 여러 가지 악재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 지수 모습은 아주 견조하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리 가격 또한 중국 시장의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가격 흐름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전체 시장을 평가하는 상품 가격에 그리고 지수 가격에 그리고 채권과 환율 가격의 움직임의 동향에서의 오늘 시장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지수는 다소 불안정하게 움직였습니다. 투자 심리에 의해서 연휴와 또 PCE 발표 앞두고 있어서 시장은 불안한 기조에 있어서 흐름의 측면에서 거래량이 감소한 국면에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받쳐주고 있는 전체 상품의 그리고 환율의 채권의 모든 가격 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전체 시장의 흐름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시장에서 나왔던 재료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가격 지표를 가지고 시장 분석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의 이슈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단연 GDP 성장률 앞서 말씀드렸죠. 3.2%가 나오긴 했지만 잠정치, 예상치, 확정치가 나오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녹아든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최근 내에 12월 주간에서는 계속 들쭉날쭉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단기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2월에는. 그래서 이번 청건수는 2,000건 감소해서 비교적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시장 영향 주는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요. 장 막판에 나왔던 이슈화됐던 하나 체크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푸틴이 젤렌스키가 지금 미국에 방미 중 의회에서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메시지를 보냈었죠.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살짝 언급했습니다. 아직 시장에 이 내용이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푸틴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 발현이 되고 영향을 줬을 때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막판 장중 반등에 있어서의 내용은 푸틴의 이제 종전 가능성 언급이 있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시장, 미국 시장에서 하락이 다소 크게 진행이 되었지만 거래량이 12월 들어서 가장 작은 거래량으로서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 없는 감소세 상황에서의 주가 하락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추세 전환의 흐름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으로 이슈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미국 시장 2% 수준에서의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 장 막판 4%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1.5% 정도 낙폭을 줄여주는 상황에서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위기죠. 추세죠. 흐름이죠. 우리 시장에 영향도를 줄 때 단순하게 미국 시장의 하락폭만큼의 우리 시장의 하락이 나온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시장 마감 분위기에서의 반등의 가능성에 대한, 반등의 흐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지수 상황에서의 미국 시장 전반에 반도체 지수,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국내 시장 100% 반영되기보다는 장 초반 흐름에 있어서 분위기가 반영이 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과정으로의 진행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시장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서 우리 시장 과연 어떠한 흐름으로서의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약간 지나서 HTS에 이제 재로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새로 받는 과정에서 잠깐 시세 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국내 시장입니다. 제가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점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펀더멘탈한 분석들, 환율이다, 금리다, 그리고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품 시장의 동향들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요하게 보는 국내 시장에서의 주요 기술적 분석에서의 흐름을 판단할 때 첫 번째로의 추세 분석점의 흐름을 읽어내는 방법은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은 우리가 보통 추세선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은 뭐 생명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21일 평을 깰 때 돌파할 때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 판단을 하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60일 이동 평균선은 방향성입니다. 지금의 장이 상승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인지 아니면 횡보장인지 하락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장인지를 판단할 때 6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각도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고 지금 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60일 이동 평균선이 상향화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종가, 점으로 된 종가를 선으로 이어 만든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과거 60일 전 주가의 이후 상황이 하락이냐, 상승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6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0일 이전 주가 상황에서의 지수 흐름에 대한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 9월 24일 정도가 60일 전 주가 상황에서의 60일점입니다. 대략 기간적으로 보면 여기 정도의 수준이 60일 전 주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빠져나가는 주가 수준이 높은 가격의 지수가 빠져나가게 되죠.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포함되는 가격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60일 전 주가 수준에서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하락하는 지수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산입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60일 이동평균선은 지금의 지수 상황만 유지할 때에도 상승으로 전환해서 유지 각도를 진행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내에서의 시장에서 주가가 장중에 빠지더라도 계속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여기에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 현상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가 그리고 구리 가격 자체가 최근 내에서 안정적이고 흐름에서의 분위기가 상향화되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라는 측면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의 지수 흐름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은 전체 그 추세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6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화되어 가고 있다. 이 포인트를 하나의 기술적 분석 근거에 중요한 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과거의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주가 상황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화되었을 때 앞으로의 시장 전환에서 흐름이 나타났던 지점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화되었을 때 주가가 단숨에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상승 흐름이 진행된 이후에 꺾일 수는 있겠으나 단기간 내에 상향화된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으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전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해서 지금의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앞으로의 시장, 특히 오늘 미국 시장 자체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축된 침체된 상황으로의 오늘 시장 출발 지수 내용을 보여주겠지만 최근 내에서의 커플링 되어진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 영향 하에서의 움직임이 아주 동조화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하락의 내용이 우리 시장에 적용이 돼서 출발하더라도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매도에 동참한다든가 하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라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PCE 발표겠죠.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물가 지표 그리고 금리 시그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발표 이후에 내 가지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수정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란 말씀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떨어져서 내 계좌만의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해서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이런 고민보다는 한 발 떨어져서 관조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특히 연말 앞두고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은 시즌이고요. 오늘 발표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 꼭 승진하시고 연봉 인상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